2, 3층, 4층 공실인데 공실이니까 이자 많이 발생을 하니까 매도자가 던진 거예요. 급해서 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실이 기회다. 공실 있다고 겁내는 게 아니라요. 공실일 때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만약에 매도자가요 2, 3, 4층 임대료 다 채웠잖아요. 자, 임대료 수익률 4.6% 1600 나오잖아요. 팔 이유가 없지요. 이 건물은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홍대 입구 여기고요. 자, 미로길에 있어요. 44억 8천에 2월 달에 거래가 되었어요. 감정가 한번 보자고요. 감정가 51억 나오죠. 자, 7,900에 거래가 되었는데 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싸게 됐지만 얘는 연면적이 133평이 나옵니다. 아까는 다르죠. 아까는 싸게 됐지만 연면적이 36평. 그러니까 이 대지가 27평인데 한 1.5배밖에 안 나왔지만 자, 이 건물은요 2배 이상, 거의 2배 반이 나왔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대지가 50평이면 연면적이 3배 이상 되어야 좋은 건물입니다. 4배 이상 되면 더 좋고, 근데 얘는 2배 반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아까 상수동은 싸게 샀지만 1.5배밖에 안 나와요. 연면적이, 대지 면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는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빌딩은 이제 집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오면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배 반 나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시세보다도 싸게 샀고 연면적이 높으니까 임대 수익률 당연히 높겠죠. 저희도 진행을 했던 건물이거든요. 4.6% 나오죠. 왜냐하면 싸게 샀고 연면적이 높고 하니까 이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산 거죠. 전에 봤던 임대료예요. 2, 3층, 4층 공실인데 공실이니까 이자 많이 발생을 하니까 매도자가 던진 거예요. 급해서 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실이 기회다. 공실 있다고 겁내는 게 아니라요. 공실일 때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만약에 매도자가요 2, 3, 4층 임대료 다 채웠잖아요. 자, 임대료 수익률 4.6% 1600 나오잖아요. 이 금액이 왜 팔아요? 팔 이유가 없지요. 수익률 이렇게 빵빵하게 나오고 이자 커버 되는데 왜 파냐고요. 예. 이런 수익률이 마포구에 어떻게 나옵니까? 마포구 평균 수익률이 2% 후반인데, 그리고 미로길인데, 지금 미로길 가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70%거든요? 평일에 낮에도 많아요. 투자 가치가 지속적으로 있는 곳이 홍대잖아요, 홍대 입구. 그래서 지금 공실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되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공실인 거를 먼저 싸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공실이니까 저거는 위험해서 안 돼, 부담돼서 안 돼. 싸면 되잖아요. 그리고 임대료 조정해서 좀 기다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잔금을 3개월, 6개월 최대한 늦춰서 그때 임대료 맞추면 되는 거고, 손을 조금 봐서 한 몇천만 원, 한 개번 정도 해서 임대료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요. 임대료 맞추는 거 간단해요. 옆건물보다 5만 원 싸게 맞추면 돼요. 그리고 주변 부동산에 다 뿌리고, 그리고 팁을 하나 또 드리자면 임대를 맞출 때요, 부동산에 내놓고 계속 부동산이랑 통화를 하셔야 돼요. 중개사랑. 자, 우리 건물 어떻게 됐어요? 우리 건물 어떻게 됐어요? 맞추고 있나요? 그러면 중개사들이 적극적인 분을 좋아해요. 그리고 중개사분들이 되게 일을 많이 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물건들을 많이 보고 임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잊어먹어요. 근데 건물주가 전화 와서 우리 건물 어떻게 됐어요?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저께 본 고객이 있는데 이 건물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중개사한테 수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물주도 전화하면서 뭘 또 알게 돼요? 중개사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지금 손님이 많이 없구나. 그럼 내가 좀 임대료를 낮춰야겠네. 손님이 지금 많으니까 이 임대료 고수해도 되겠네. 좀 더 올려봐도 되겠네. 통화를 하면서 임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임대 띡 보내서 기다리면은 없어져 버려요. 중개사들 다 잊어먹거든요. 계속 전화하면 각인이 되죠.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살아있구나 라고 하니까 오늘 손님이 오면은 바로 이 건물 소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임대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만 하면은요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가 지금 이하로 싸게 샀고 수익률 높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정말 싸게 샀냐? 보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거래 연도는요 옛날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2년 이전 거는 포항기 때는 잊으셔야 되고 2022년 이후의 거만 보셔야 돼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많게는 2020년도까지 봅니다. 이게 7,900에 매각이 되었어요. 2월 달에. 근데 보니까 이 뒤쪽에 이면에 9,100. 자, 11월 달에 작년 6월에 9,800. 4월 달에 8,800. 요 안쪽에 8,300. 지금 7,900보다 더 싸게 나온 거 있나요? 없지요. 싸게 거래된 게 없지요. 자, 감정가도 낮지만 주변의 매각 사례보다도 훨씬 싸게 거래가 된 거예요. 완전 싼 거죠. 자, 우리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때 뭘로 잡냐면 주변의 매각 사례를 보고 분명히 기준을 잡게 되거든요. 그 이 건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8,000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물들은 연면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봐, 42평인데 연면적 60평이잖아요. 자, 1.5배밖에 안 되잖아요. 수익률이 나와봤자 3%밖에 안 나와요. 건물은요. 얘는 이제 한 2배 나오니까 연면적이 괜찮아요. 좀 리모델링 했지만 좀 올드하죠. 근데 얘는 연면적도 2배가 높고 건물도 깔끔하고 수익률도 높고 시세보다 싸고 아주 베스트인 거예요. 이런 걸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년에 50억에 팔아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가니까. 예, 그리고 1,643만 원인데 50억에 팔아도 수익률 4% 나오잖아요. 4%짜리가 연남동이 어딨냐고요. 비싼 땅 지역에. 50억에는 그냥 감정가로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벌고 사신 거죠. 이런 건물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지역이라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면 그 지역을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투자 건물들 이거 저희 회사에서 거래시킨 거 아닙니다. 예, 다른 데서 한 거고요. 이런 건물을 여러분들이 그냥 몰라도 5억 싸게 산 거예요. 만약에 안 팔리면 임대 수익률 높잖아요. 임대 수익률 임대를 맡고 있다가 나중에 불장 오잖아요. 금리 막 떨어지고 그때 50억에 팔면 팔리죠. 여기가 이런 데가 수익률 4%에 안 팔리면 어디가 팔리겠냐고요. 물론 더 싼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싼 거는 여러분한테 그게 가냐고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안 간다고요. 그리고 가도 몰라요. 가도 나랑 안 맞는다 그래요. 임업건축물에서 안 맞고 공실이 있어서 안 맞고 뭐 건물이 어떻대서 안 맞고 뭐 도로가 좁아서 안 맞고 주택이 하나 껴있어서 안 맞고 공실이 하나 있어서 안 맞고 대출이 얼마 핑계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100%가 없어요. 모든 투자는 100%가 없어요. 이상형을 못 만나는 이유가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형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러면은 확실한 투자가 되죠. 자, 마지막 연남도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미로길이에요. 아까 봤던 건물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얘는 이제 이쪽이죠. 도로가 좀 좁아요. 이 건물인데 여기는 좀 미로길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의 좀 미로길이 40억이고 평당 8,200이에요. 자, 감정가 보자고요. 38억 나왔죠. 38억 나왔으면 은행 감정가 40억 나와요. 그러면 감정가대로 산 거예요. 감정가로 사면 시세로 산 거죠. 근데 연면적으로 보니까 한 2배 나와요. 나쁜 건 아니에요. 2배 나오고 2016년에 지었고 또 미로길에 있고 연남동이고 괜찮게 샀어요. 아까 건물이랑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건물 같은 시기에 40억에 되었고 얘 44억에 되었어요. 얘는 평당 8,000에 되었고 얘는 평당 8,300에 되었어요. 그리고 얘는 92평이고 얘는 133평입니다. 122평이 아니라 133평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자, 입지는요. 입지는 얘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미로길 한복판에 있고 얘는 미로길이긴 하지만 약간 애매한 이런 도로는 잘 안 다니거든요. 이런 도로가 다니지. 이렇게 연결된 도로로 다니지. 이렇게 막혀있는 도로는 잘 안 가요. 도로 좁기 때문에 얘가 입지가 더 좋죠. 네, 이렇게 도로가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가 유동인구가 더 많고 연면적 높고 입지가 더 좋고 더 싸게 나왔고 기회비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은. 그리고 얘는 감정가도 51억이 나왔잖아요. 아까 걔는 38억이 나왔고 이렇게 매각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